제 3년간의 중국 원서 텍스트 인지도 변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원서를 쭉 읽어오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서 원서를 처음 읽었을 땐 어떤 느낌이었고 중간중간 어떤 변화가 세부적으로 일어났으며 현재는 텍스트인지에 어떤 최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던데요. 중국어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그러니까 문해력에는 어떤 기점에서 향상이 이루어졌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그리고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저의 중국어 실력을 자랑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지는 않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 저의 성장을 체크해보는 영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저의 성장을 보면서 자극을 받으시는 저의 구독자와 중국어 학습자들을 위함이니 저의 성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장의 가능성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 영상은 제가 그래도 진정성 어필을 위해서 이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짜잔! 이게 제가 2021년 6월부터 원서를 읽으면서 2022년 1월, 2022년 12월, 2023년 4월까지 제가 그린 그래프예요. 근데 원래 2023년 4월 시점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5, 6개월 뒤인 2023년 11월, 네, 요때 이제 최종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서 요거까지 기록을 하고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려드리는 그래프, 저의 체험에서 나온 그래프이니만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쟤니까 가능한 거야, 쟤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처음 읽을 때 쟤는 중국어를 잘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누구에게나 발전의 가능성과 여지는 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의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항상 성장을 모색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 3년간의 중국 원서 텍스트 인지도 변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처음 여기 이 시점이 2021년 6월, 그러니까 제가 원서를 처음 읽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제가 원서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원서를 읽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 평생을 한국어 책만 읽어오다가 중국어 책 읽으려고 하니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듬더듬 읽는 수준에 그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읽기에도 벅찹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원서 읽기 모임에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3페이지 읽자라는 거였거든요. 3페이지가 거의 맥시멈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리고 뉘앙스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뉘앙스가 파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번역서에 의존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읽는 것 자체가 벅차니까요, 오디오북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전 찾아가면서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전반적인 느낌은 내가 중국 원서를 읽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중국어로 된 원서를 읽고 있다, 강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2021년 6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의 한 7개월 정도 느낀 바예요. 이렇게 이제 원서 읽는 행위가 한 반년 이상 지속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22년 1월에 큰 변화를 느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때는 여기다 쓸게요. 뭔가 읽힌다는 직관적인 느낌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좀 읽히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사전에 덜 의존하며
뭐가 가능해졌냐? 단어의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전에 덜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추가 가능했다라는 거겠죠. 또 난이도마다 다르지만 한 챕터가 소화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제가 읽게 되는 글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레벨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자, 그래도 여전히 텍스트 인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계에서 제가 정말 좀 뭔가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건 왜냐면요. 한국어, 중국어의 책의 구분? 그러니까 그 경계가 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어 책을 읽고 있다, 이 중국어 책을 읽고 있다 하는 그 느낌을 덜 받게 됐달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그냥 책을 읽고 있지 혹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 내용을 읽고 있지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중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덜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시각적으로 익숙해졌다. 뭐가? 텍스트가. 이렇게. 이게 저한테 가장 큰 변화였고 분기점이었다고 할까요? 이 시기가 이런 분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적고 나니까 너무너무 많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어디까지 가냐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요. 2022년 12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제가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 나갑니다. 아마 제가 7, 8월인가 여름쯤에 한번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요, 여러분, 텍스트 인지 속도예요. 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텍스트 인지 속도가 정말 눈에 띄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가 가능해졌냐? 뉘앙스 파악이 가능해졌다. 제가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인상 깊은 변화여서 제가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제가 위화의 인생을 이 12월에 읽는데 예전에 제가 2022년 6월 이전에 읽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읽을 때랑은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나도 가능한 거구나. 이런 중국어 감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들만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원어민만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전에 안 보이던 그 뉘앙스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 중국어 학습에 엄청난 큰 동기부여가 되어졌고 자극이 됐어요. 자, 그러나 모르는 단어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게 제가 2022년 12월, 그러니까 원서를 읽기 시작한 1년 반 이후에 느낀 변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정말 큰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어졌던 시점이었어요. 원서를 읽는 거 좀 더 해보자. 중국어 학습에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그러고 2023년 4월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반년이 좀 덜 됐을 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달리는 시기가 한 7개월, 6, 7개월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게 이제 어떤 눈에 띄는 변화는 중간중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심지어 중간에 제가 쉬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름에 쉬었어요, 지쳐가지고. 심지어 이때 7, 8월은 쉬었지만 6월달 이 정도부터 제가 조금 옛날 같지 않았어요. 별로 읽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건 이제 슬럼프의 시기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봅시다. 슬럼프를 그래도 저희가 예쁜 색깔로 해주죠. 초록색으로 해줄까요? 이런 슬럼프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어쨌건 저의 그때 방식이 여름방학을 준다라는 어떤 좀 예쁜 말로서 포장을 하면서, 아 그래, 여름방학이 끝나면 난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을 다시 다지고 다시 쭉쭉쭉쭉 달려서 겨울이 됐고, 그렇게 해가 또 지났어요. 이 12월부터 4월까지는 이 기간의 폭이 좀 더 짧죠. 이 4월에는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한국어, 중국어, 텍스트의 인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 속도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요.
중국어 책만 이렇게 읽다가요. 이제 국문서 책을 사실 조금 멀리 했었어요. 그동안 원서를 읽느라고. 근데 이제 국문서를 꺼내 든 거예요. 그랬는데 국문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느꼈냐면 독서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막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 긴 호흡으로 텍스트를 얌전하게 이렇게 읽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저희는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까지 파악하는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독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어떤 좀 이렇게 보편적인 개념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텍스트를 좀 느리게 읽는 것도 당연한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어, 중국어 텍스트 인지 속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게 2023년 4월에 느낀 변화였고요. 자, 그러나 모르는 단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음이라고 적어볼까요? 단어는 모르는 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모르는 한자 계속 나오고 모르는 단어 계속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읽어옴을 통해서 문맥이라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웬만한 문장 구조는 다 보인다. 그것도 빠르게. 단 간혹 어려운 문장은 여전히 해석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좀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요. 원서 읽기 수업을 하면서 제가 분명 수업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만 되면은 어쩌다 한 번씩 정말 턱턱 막히는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했습니다. 어찌됐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원서 수업으로든 원서 읽기 모임으로든 원서를 계속 읽어 나가요. 그렇게 2023년 11월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이때도 거의 이제 반년이 이렇게 지난 시점인데요. 자, 이때의 변화를 좀 적어볼까요?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 원서를 읽는 각종 노하우가 생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오랜 시간 한 우물만 파다 보면은 이게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짬바라고 하죠, 짬바. 그러니까 짬바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2023년 4월에 고민했던 어려운 문장이 보여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하다라는 게 저에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였어요. 제가 이게 제일 답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문맥 파악 능력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기다 수식어를 붙여볼까요? 굉장히 단단한 문맥 파악 능력이 생겼다라는 게 제가 원서 텍스트 인지도 변화에서 느낀 가장 큰 성장이랄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개의 시점 중에서 각각 저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졌다 하는 그 어떤 시점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년 6월은 제가 그냥 읽고 느낀 바니까요. 변화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22년 1월로 가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이것입니다. 이거. 한국어, 중국어의 체계 구분, 그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은 거였고요. 2022년 12월은 뉘앙스 파악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 중국어 학습에 큰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어줬다라는 점. 그리고 23년 4월은요. 인지 속도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 제가 그때 이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책 읽는 뇌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도 보면은 독서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상단에 띄우도록 할게요. 자, 2023년 11월 어려운 문장이 보여도 빠른 시간, 정말 단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 제가 이거는 원서를 읽어가면서 나 진짜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런 문장들이 보였다? 이거 뭐지? 할 때 정말 한 1분 안에 문장 구조를 다시 체크하고 큰 틀을 끄집어내고 수식어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3년간의 중국 원서 테스트 인지도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원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나도 원서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물론 원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급 단계에서 시작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어가 중급 혹은 중고급으로 조금 올라왔을 때 원서를 도전해보는 거는 저는 정말 강추드리는 중국어 학습법이에요. 이게 된다? 다른 학습법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원서만 읽어도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언어를 배우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언어학습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에 숏폼 동영상이 갈수록 유행하고 있고 인내란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과 나의 속도를 지켜보겠어, 지켜나가 보겠어 라는 뚝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원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또 좋은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가 있으면 가감없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받은 꽃이에요, 여러분. 꽃 보시면서 힘내세요.